2025년 2월 22일 미국 시간의 특징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미국 시간의 특징주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전일 시장 특징주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악재, 그 다음에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비재 일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헬스케어 일부, 유틸리티 일부 상승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인 약세가 이어졌고요. 중국 관련주들도 강세가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HSBC 매수 등급을 유지를 했지만 경쟁 격화 등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애플의 경우는 중국에서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폭은 크지는 않네요. 다음으로 테슬라의 경우는 교통안전국이 파워 스티어링 보조 장치 문제로서 모두 38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리비안은 2025년 인도량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 확인을 좀 할게요. 바뀌었죠. 리톨츠 자산운용 CEO가 주가 수익률이 500배가 넘는 팔란티어의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버투스 인베스트 파트너스 역시 과거 차트 수준을 기반으로 보면 84달러나 85달러 선에서 매수가 올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하락이 더 이어지면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약세는 국방비 감소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 쪽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역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세계 최대 가상자 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2조 원 가량을 해킹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일 코인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집행 소송을 취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약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비트코인이 약세를 이어갔던 이유는 미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코인이 최근 알리바바의 지분 700만 주까지 확대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관련주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 관련된 종목들 약세를 좀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통에너지 관련주들도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은행주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틸리티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제약 쪽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은 크게 두 개의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보노디스크에서 위고비 오브젬픽이 공급이 부족했었죠. 그런데 이게 해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노보노디스크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힘스앤허스는 이거를 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정기적인 조사를 받는데 일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기적인 평가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마트는 실적에 대한 악재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양자모, UAM, 드론, 우주항공, 유리기판, 로봇주 다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셀시어스는 실적이 호실적이었죠. 그리고 알린이 누를 인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일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내용을 말씀드렸던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전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일 특징주에 나왔었거든요. 드랍박스 역시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브나인, 부킹홀딩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랩, 엑셀러린 뭐 이런 종목들이 또 따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위 종목 이렇게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 종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징주를 좀 나눠놨어요. 이게 뭐 눈에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나눠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중국발 AI 경쟁 우려와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스티펠의 경우는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가가 긍정적인 촉매 요인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를 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블랙메tal 칩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실적에 큰 반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되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180달러까지 유지를 좀 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였죠. 거기에서 신형 모델 발표 이후로 뭐 하루 만에 17% 급락도 했었죠. 그런데 뭐 상당 부분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AI 지배력을 유지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지배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금광 개발 업체 런딩골드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금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도 생산 확대, 그 다음에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2026년까지 플랜트 처리량을 하루 5,500만 톤으로 확대를 하고 회수율을 9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일 3.07% 상승을 했는데, 뭐 동일하게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CEO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보다 2025년에 금이 더 많이 생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적을 통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가 있어서 뭐 실적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거는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요. 덴마크 제조사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서비스 업체 힘스앤허스입니다. 미국 FDA는 노보노디스크에 GLP-1 기반 체중 감량 주사제 위고비와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상승을 한 거죠. 상승을 한 거고, 2022년 3월과 8월부터 공식적으로 품귀 상태를 지정이 되었는데, 일부 제약업체들이 유사한 조성의 의약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겼습니다만, 이 부분이 악재가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힘스앤허스가 약세가 이어졌던 모습인데, 힘스앤허스는 자체 조제 약국을 통해서 세마글로타이드 성분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제를 판매해 왔는데, FDA 규정상에 이 브랜드 의약품의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되게 되면 조제 약국은 해당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2일까지는 뭐 처방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전일 25%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보노디스크, 힘센, 헐스 확인을 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노보노디스크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실적은 2025년에 더 당연히 성장을 더 하게 되겠죠. 당연히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PS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도 동일한 거죠. 다만 이 실적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는 3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까지는 아직은 뭐 확 커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 기대감이 먼저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3분기를 미리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가는 많이 올라갔을 것 같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노보노디스크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90달러를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78달러 부근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근데 시장의 관세 우려랑 금리 그다음에 경제지표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하락한 후에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힘스 앤 헐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는 HMS 힘스죠. 힘스.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2025년의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떨어지죠. 근데 아마 이 부분은 또 수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까지는 힘센얼스는 괜찮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지금 악재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한 번에 반영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점도 참고를 당연히 해봐야겠죠. 뭐 그렇게 되면서 주가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거 단기간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마무리되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면 35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매매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5달러가 전 고점이죠.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기 때문에 35달러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35달러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반등이 어디냐면 25달러 부근입니다. 25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35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25에서 24달러까지 기다릴지 아니면은 뭐 분할로 들어가야 될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전력 솔루션 업체 솔라리스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SNR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증가를 했고요. 28% 증가했죠. 그 다음에 2027년 초까지 1400메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450메가와트면 뭐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모습이죠. 한 3배 정도.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6분기 연속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이번에도 0.12달러 배당을 표시를 했는데 악재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악재가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전력망 연결 지연, 규제 변화, 공급망 문제 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문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가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R 솔라리스 없네요. 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차트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차트는 있나? 차트도 없네요. 차트도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입니다. 게임스톱 CEO이자 억만장자 투자자 라이언 코엔이 알리바바 지분을 10억 달러 규모로 확대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코엔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는데, 뭐 알리바바는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관세에 대한 악재도 존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중국 기업이라서 체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 차트적으로 움직임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주가는 더 갈 것 같아요. 뭐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140달러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140달러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를 지켜봤을 때 한 200달러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세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클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셔야겠죠. 자, 다음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미국 법무부가 유나이티드 헬스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과 관련된 진단 기록 절차를 통해서 추가 지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인데, 뭐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뭐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주가는 최근에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큰 폭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실적을 확인해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하락한 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그쵸? 매출 늘어나고요. 순이익이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늘어나고, 뭐 당연히 EPS도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2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그럼 이 종목은 주가 바닥이라고 하면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뭐 지지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주가는 550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단가가 너무 비싸네요. 그렇죠? 단가가 너무 비싼데, 뭐 이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쉬운 거는 450달러 부근에서 매수했으면 더 좋았을 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부킹홀딩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괜찮았네요. 그렇죠? EPS가 41.55달러로서 시장 예상치 36.03달러를 웃돌았고요. 매출 역시 컨센서스가 51억 8천만 달러였는데 뭐 그거를 뛰어넘었습니다. 뭐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향후 수익성, 그 다음에 여행 수요 전망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뭐 이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킹홀딩스 주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실적은 2024년에 좋아졌고요. 2025년에도 한 10%대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PS 당연히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박살이 나네요. 박살이 납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약세에 이어지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겠지만 420달러까지 조정받으면 뭐 그때 볼까
$4,200입니다. 그 외에는 안 볼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게 거의 $5,000면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싼 겁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블록에 대한 얘기. 원래 블록이 SQ인데 이 SQ가 XYG로 바뀌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4분기 주당 순이익이 0.71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 0.87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도 62.9억 달러로 60억 3천만 달러가 실제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62억 9천만 달러는 컨센서스였습니다. 하회를 했다라는 거죠.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됐고요. 시장에서는 블록이 비용 관리와 함께 성장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XYG로 나올지 아니면 SQ로 나올지 혼동이 좀 오네요. 자, 보시게 되면 SQ가 아니죠. 그렇죠? SQ가 아닙니다. 그래서 XYG로 봐셔야 돼요. XYG 블록. 조금 애매한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상치 그 매출이 62억 9천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60억 달러를 기록을 했으니까 낮아지는 모습이었고요. EPS도 역시 0.87, 0.88이 컨센서스였는데 0.7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순이익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기대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블록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요거였어요. 당기 순이익과 EPS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것 때문에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SQ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SQ는 없습니다. 역시 XYG 이거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차트도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차트도 바뀌어 있습니다. 주가 큰 폭으로 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원래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아무리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81달러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더 하락을 했죠. 이거는 차트로 봤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나 이거 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76달러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매수 타이밍 안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하락한 다음에 그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양봉에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야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대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2025년에 차량 인도가 2024년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기준 매출 총액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전일 4.7달러 하락한 12.97달러로 마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연간의 인도량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좀 이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는 전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적자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1분기 실적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는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주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거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큰 매매의 흐름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그 짧게 이렇게 그어 놓은 거 있잖아요, 박스. 요거는 이 근처에서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뭐 지지 저항을 그려 놓는 것 중에 상승과 하락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어 놓은 거는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실적 때문에 상승했다가 시장 조정받으면서 같이 약세가 좀 이어지는 거죠.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진짜 1분기 실적도 안 좋다라고 한다면 10달러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SLA 테슬라는 300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요. 315달러냐 300달러냐 이게 변수인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차트를 봤습니다. 팔란티어도 지지선 부근이 99달러인데 이탈 시 85달러. 아까 전에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 85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수 타이밍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리스크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4달러 5달러가 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지지 나오는 가격이거든요.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는 115달러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차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뭐 줄을 좀 거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미국 주식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차트 정도는 줄은 거드릴 수 있어요. 뭐 그 정도로만 좀 하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내용이랑 많이 비슷해서 오늘은 크게 변한 건 많이 없겠지만 체크는 그래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 시간의 거래 특징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